매일 밤 두 번, 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에서 깨는 것이 정말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참고 견디지만 사실 야간요는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신호를 무시할수록 낙상 심혈관 사고 기억력 저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공통된 고통을 보아왔습니다. 바로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절망감입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반복적으로 소변 때문에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아침이 두려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주 3회 이상의 야간요를 경험하며 이로 인한 수면 부족은 우울감과 인지 기능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물을 덜 마셔라 라는 단순한 조언만 듣고 근본적인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것은 희망입니다. 야간요는 체질도 운명도 아닙니다.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밤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신호를 올바르게 도와주면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잠들기 전 단 한 스푼으로 밤중 소변 신호를 줄이는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안전한지까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룻밤에 두 번, 세 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깨는 일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나이 되면 다 그렇다고 말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밤에 반복해서 깨는 것은 몸이 조용히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특히 2회 이상 지속된다면 이미 수면과 신체 조절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유럽 학회 교류 중 만났던 이탈리아의 한 72세 남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그는 밤마다 4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깼고 어느 날 새벽 3시쯤 화장실로 가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큰 골절은 피했지만 그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불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혈압이 눈에 띄게 상승했고 가족들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유럽 노인 의학저널에 실린 보고에 따르면 야간요가 있는 7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야간 낙상 위험이 약 1.7배 높고 수면 분절이 지속되면 고혈압과 인지 저하 발생률이 유의하게 증가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경고를 단순한 배뇨 문제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이 많아질까요? 핵심은 항긴요 호르몬, 즉 ADH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 신장이 소변 생성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ADH 분비 리듬이 약해지면서 밤에도 낮과 비슷한 양의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신장의 농축 능력 저하가 겹치면 방광은 계속해서 비워달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방광 자체의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벽의 탄성이 떨어지고 조금만 소변이 차도 강한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가 이를 더 악화시키고 여성의 경우 골반적 근육 약화가 비슷한 문제를 만듭니다. 결국 밤이 되면 몸 전체가 소변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형 의료기관 자료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노년비뇨기과 진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야간요 환자의 상당수가 잠을 자다가
깬 뒤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이로 인해 혈압약이나 수면제 사용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관찰됩니다. 즉 문제의 시작은 소변이지만 결과는 전신 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야간요의 해결은 단순히 저녁에 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무작정 수분을 제한하면 탈수로 인해 신장은 더 불안정해지고 밤에 더 강한 요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신호를 기준으로 몸을 조절하느냐입니다. 밤에 우리 몸은 휴식을 원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은 낮의 리듬을 그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이 리듬의 혼란이 바로 야간요의 핵심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선의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 선택들이 위험할 수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물을 줄이면 밤에 소변이 줄어든다.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자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저녁에 무작정 물을 참을수록 밤에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몸은 탈수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신장은 더 불안정한 방식으로 소변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흔한 실수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허브차를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것입니다. 캐모마일, 민들레, 히비스커스 같은 차는 낮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밤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인뇨 작용을 가지고 있어 잠든 뒤 몇 시간 동안 신장을 자극합니다. 저는 실제로 저녁마다 허브차를 마시던 환자들에게 이를 중단하게 한 것만으로도 야간 배뇨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의 이미지가 아니라 밤의 신장과 방광에 어떤 신호를 주느냐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과일을 가볍게 먹는 것입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바나나, 사과, 포도처럼 당분이 있는 과일은 밤에 신장을 자극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신장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끌어들여 소변으로 배출하려 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한 노인의학 연구에서는 저녁 3시간 이내 과일 섭취가 야간요 빈도를 평균 30% 이상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당뇨가 없는 사람에게서도 관찰된 현상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장 간과되지만 매우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방광과 신경을 조절하는 미네랄의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율은 떨어지는데 이는 방광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고 사소한 소변에도 강한 요일을 느끼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방광이 작아졌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제가 접했던 72세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을 늘리기 전에 저녁 습관부터 점검했습니다. 허브차를 중단하고 저녁 과일을 낮으로 옮기고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특별한 약물 없이도 그는 몇 주 안에 밤에 4번 깨던 것이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간요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대부분 선의로 하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몸에 좋을 거라 믿고 하는 선택들이 밤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한 스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잠들기 전 한 스푼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이뇨제도 아닙니다. 의존성을 만들지도 않고 다음날 멍해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노화로 인해 약해진 밤의 생리 리듬을 조용히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확인한 것은 바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분말한 스푼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고 특히 60대 이후에는 결핍이 흔해집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40% 이상이 권장 마그네슘 섭취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부족 상태가 밤이 되면 방광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고 실제 소변량과 상관없이 지금 당장 비워야 한다는 가짜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흡수율과 위장 안정성 때문입니다. 산화마그네슘이나 구연산 형태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지만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신경 안정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장 자극이 적습니다. 이 미네랄은 방광의 과민한 수축을 완화하고 밤에 분비되는 항인유 호르몬 ADH의 리듬을 간접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결과 신장은 밤에 불필요한 소변 생산을 줄이고 뇌는 벤뇨 신호를 과장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유럽 비뇨기과 학회에서 발표된 소규모 임상 관찰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야간뇨 환자 120명에게 저녁 시간 마그네슘 보충을 2주간 시행했을 때 평균 야간 벤뇨 횟수가 2.6회에서 1.4회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잠에서 깬 뒤 다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유의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만났던 72세 환자도 같은 접근을 했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분말 반 스푼에서 한 스푼을 녹여 마시게 했습니다. 첫 3일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7일째부터 그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거나 많아야 한 번만 화장실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깼을 때 다시 잠드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변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안정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사용 방법은 단순하지만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용량은 하루 마그네슘 원소량 기준으로 약 200에서 300mg을 넘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잠들기 20에서 30분 전에 너무 차갑지 않은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십니다. 낮이나 저녁 식사 직후가 아니라 수면 준비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모든 분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미 마그네슘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 분 또는 의사가 섭취 제한을 권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한 스푼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밤에 과도하게 흥분한 신경과 방광을 진정시키는 데 있어 현재까지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가능한지 그 과학적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선택은 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왜 밤만 되면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이 질문은 아주 정확합니다. 야간뇨의 핵심은 방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즉 낮과 밤을 구분하던 내부 시계가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정교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도록 뇌가 신장과 방광에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젊을 때는 이 신호가 정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이 흐려집니다. 밤이 되어도 뇌는 신장의 소변 생성을 줄이라는 명령을 충분히 내리지 못하고 신장은 낮과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광 역시 뇌의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노화로 인해 방광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실제 소변량보다 훨씬 과장된 긴급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가면 분명히 급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상황을 저는 종종 밤에 고장난 수도꼭지에 비유합니다. 낮에는 밸브가 잘 잠겨 있어 물이 새지 않지만 밤이 되면 밸브가 헐거워져 물이 조금씩 계속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물의 양은 많지 않지만 소리는 계속 들리고 신경은 곤두섭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소변은 많지 않아도 신경 신호가 계속 깨어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경 전달과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노화 약물 식습관 변화로 인해 이 균형이 깨지면 밤에 방광은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뇌신장 방광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새벽 2시나 3시에 비슷한 시간에 깨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생체 리듬이 가장 불안정해지는 시간대에 벤뇨 신호가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번 깨면 뇌는 위험 상황으로 인식하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 조율이 어긋난 상태라는 점입니다. 즉, 올바른 신호를 다시 주기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영향, 그리고 밤에 주는 작은 도움만으로도 이 리듬은 다시 정돈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분의 실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났던 분의 경험이며 결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변화의 기록입니다. 그분은 74세 남성으로 5년 넘게 야간뇨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평균 3번에서 4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야 했고, 문제는 소변 자체보다도 다시 잠들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 깨면 머리가 맑아지고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이미 혈압약과 전립선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야간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연령 대비 안정적이었고 소변량도 과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소변의 양이 아니라 밤에 몸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약을 더 늘리기보다는 저녁에 신경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이 바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였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에 소량을 타서 마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4일째부터 그는 밤에 깨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어떤 날은 한 번도 깨지 않고 5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소변이 아예 안 마려운 건 아닌데 예전처럼 급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변화입니다. 방광이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 과민한 신경신호가 진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 뇌는 다시 지금은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후에도 무리하지 않고 낮은 용량을 유지했고 야간뇨는 한두 번 수준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마그네슘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밤에 뇌 신장 방광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을 줄이거나 참고 견디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리듬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신장이 소변을 줄여야 하는지,
언제 방광이 이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뇌가 언제 지금은 잘 시간이라고 인식해야 하는지를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 리듬을 회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영상은 개인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장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 있어 작은 생활 조정과 올바른 영양 신호는 충분히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노인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편안하게 잘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밤에 몇 번 깨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매일 밤 몇 번 정도 깨시는지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